소개를. 네, 네. 자, 오늘 독서 강의를 해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웃음을 짓게 해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항상 저희에게 행복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본인이 울더라도 우리에게는 항상 웃음을 주시는, 리우표의 천사, 우리의 영웅, 아, 네. 너무 진심이 아닌 게 조혜진, 네. 감정을 좀 실어서 똑바로. 자, 뒤태가 아름다운 여자, 조혜진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시작! 와, 기대된다. 아, 미치겠다. 정말 소개가 이렇게 영혼이 없이 급조한 느낌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진짜. 네, 이제 네. 영혼이 정말 없었어요. 네, 우리 거의 1년 다 되는 시간 이제 한솥밥 먹었는데 이렇게 영혼이 없을 수 있나요? 한 10년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사장님들 오늘 제가 미팅 끝나고 막 주차장이 10시 마감이라 막 차 빼고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져서 개인적으로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오늘 이 시간을 알찬 시간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팅은 아무리 바빠도 우리 사장님들과 독서를 하기 위해서 어제 미리 이제 책을 읽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준비를 써머리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 소개를 해드릴 책은 어떤 책을 읽을까 이제 집에 책장을 보면서 또 고민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왜 이렇게 이 시간이 왜 이렇게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책을 사장님들과 공유해야 좀 도움이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오늘은 저한테 좀 특별한 책이에요. 왜 특별한 책이냐면 제가 이제 그 전 회사에 무언가를 내려놓고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내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내가 다시 네트워크를 하게 된다면 걸어갈 길, 이제 이런 생각에 대한 좀 다짐을 하게 되면서 전사에서는 제가 막연하게 네트워크 마케팅이 뭔지, 리더라는 것이 뭔지, 팀을 이끈다는 것이 뭔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에 대한 정립 자체도 잘 없이 그냥 이렇게 마구잡이로 따라가기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의 공백기를 갖고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되면서 가장 첫 번째로 샀었던 책입니다. 그게 이제 단톡방에도 제가 공유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리더의 마음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 책을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책이기도 하고, 저에게 리더라고 하는 그 타이틀에 있어서 좀 더 새로운 생각을 좀 정립하게 했었던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책인 이 책을 사장님들과 좀 나눌까 하는데, 리더의 마음이라는 이 책 제목 밑에 부제목이 최고의 리더는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는가 라고 하는 부제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저자하신 분은 누구냐면요, 홍의숙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은 경영학 박사입니다. 인코칭의 대표 이사이고요. 이분의 이력을 이제 좀 보게 되면 27년 동안 대한민국의 주요 기업과 조직의 리더십 코칭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기업의 이런 마인드 코칭이라던가 조직에 대한 코칭을 전문으로 해오신 분이고요.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에 코칭 콘텐츠를 수출하고 코칭 분야를 폭넓게 개척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한국 코치협회의 올해의 코치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 여성과학부 장관상, 여성벤처유공자 중소기업 청장 표창장, 그리고 한국언론인협회의 자랑스러운 한국인상, 기타 등등 굉장히 표창 이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대한리더십 학회의 부회장과 여성벤처협회 수석 부회장을 또 역임하고 있고요. 한국의 수많은 리더들의 고민을 들으면서 기업의 진정한 변화와 발전에 대한 연구를 하신 분이시고요. 화이트 칼라를 코칭하는 리더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기업인들을 코칭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 책에 이분한테 이제 코칭을 받으신 분들이 이 책에 대한 찬사를 이제 쓰신 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공정거래위원장도 이 책에 또 찬사를 하셨고요. 뭐라고 찬사를 하셨냐면, 기업의 생사를 앞에 두고 최선의 선택을 하고자
고민을 멈추지 않는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이다. 그 마음을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 이 책이 가장 도움이 될 책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제 이런 이제 찬사를 써주셨고요. 구자열이라고 하는 LS 기업의 회장이십니다.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들이 가장 먼저 통과하는 관문이자 마지막에 경지에 천착하는 한 가지는 마음이다. 성공적인 어, 조직 경영을 경영한 이들은 이론과 기술에 집착하지 않는다. 판단과 결정을 올바르게 내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는 마음에 집중한다. 그래서 리더의 마음은 살아남기 위해, 이기기 위해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만을 담았다. 이제 이런 찬사들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뭐 유진그룹, GS건설 부회장님, 그리고 수원고등법원 법원장, 그리고 현대모비스 대표이사, 그리고 중소기업 중앙회 상근 부회장님, 포시에스 대표님, 그리고 한국동서발전, 그리고 구센 대표이사, 뭐 LG화학, 한국솔베이, 그리고 삼성화재, 그리고 한국 US 지부란 본부장님, 그리고 태평양물산, 신한은행, 뭐 이런 대표분들에게 굉장히 찬사를 많이 받은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이 찬사만 보더라도 제가 이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아 정말 많은 리더분들이 나와 같은 마음으로 조직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어떤 분야에 있어서도 이 코칭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좀 느끼게 했고 제가 이번에 이제 리즈백 클래스의 이 코치라고 하는 과정을 좀 도입하게 되면서도 이렇게 리더십에 대한 이 코칭, 이 책이 저한테 굉장히 영감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내 파트너들을 전문가로 만들고 이분들이 내가 없어도 프로에 대한 복제가 이루어져서 정말 진정한 인쇄소득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감명을 저는 이곳에서 이 책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장에 서문에 뭐가 나오냐면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리더라고 할 수 있는가. 되게 공감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첫 번째 서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일처럼 변화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가늠하기 어려운 새로운 미래를 앞두고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는 모두가 불안한 내일을 말한다. 나는 경영자와 임원을 만나는 일이 일상이다. 불안한 오늘과 알 수 없는 내일 앞에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조직의 중심이 곧게 서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코치의 역할과도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의 중심이 곧게 서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곧 코치다라고 하는 생각이 제 입장에서 들었고요. 요게 이제 이분이 쓴 이제 서문의 이야기였는데 이 홍의숙 씨가 이 책의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이제 이건 저자의 서문인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와닿았던 글이 사람 중심 기업이 미래를 책임진다. 서로가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장을 지원하며 기다려주는 조직, 고정관념을 버리고 열린 대화를 나누는 조직만이 유연하게 미래에 대처할 수 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여 함께 일하고 싶은, 다시 만나고 싶은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이런 리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전 회사에 있었던 곳이 굉장히 군대스럽고 굉장히 조금 이제 규율이 엄격하고 이제 이런 곳에 있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뭐였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는 사람 중심의 기업이 미래를 책임질 것이고 서로가 솔직하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들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했었던 그런 구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제목만 봐도 사실은 이렇게 공감이 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첫 번째,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나는 리더가 되었다. 두 번째, 리더란 주변의 부정적인 시선을 어떻게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세 번째, 리더의 가면을 벗는 용기. 영향력이 없다면 절대 리더는 될 수 없다. 다섯 번째, 자신만의 리더십 유형을 개발하라. 여섯 번째, 위기가 왔을 때 책임지는 리더가 되라.
이제 요런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서 기업들의 실제 사례들을 좀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몇 개 이제 제가 이렇게 접어 놨던 구절만 좀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서문에 나와 있는 건데 리더의 자존감. 리더의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입니다. 조직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한 수라고 하는 부제목이 붙어 있고요. 성공한 리더는 커다란 자존감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들은 일 중독자이며 주변에 가진 시선과 평가에도 자신의 길을 나아가는 자존감 높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쉽게 단정해 버린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나 예상과는 달리 낮은 자존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리더들이 의외로 많다. 리더는 주변의 부러움과 존경, 때로는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는데 낮은 자존감을 가진 리더가 받는 스트레스와 부담감, 그리고 압박감은 보통 사람이 겪는 것보다 그 정도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른 책임감 또한 막강하다. 리더의 자존감이란 함은 조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리더가 이끄는 조직과 낮은 자존감을 가진 리더가 이끄는 조직은 분위기에서부터 성과까지 매우 큰 차이가 난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리더는 스스로 편안하기 때문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칭찬과 격려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는 좋은 성과에 대해서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고 구성원의 공으로 돌리며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팀 목표를 함께 달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인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실수 앞에서 리더는 피드백과 조언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처하는 자세에서 리더의 자존감은 쉽게 눈에 띈다. 높은 자존감을 가진 리더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 누군가 피드백을 하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얻는 소중한 기회로 받아들인다. 자신보다 아무리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사안 자체로만 평가를 한다. 자신의 실수조차 쉽게 인정하고 수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반면에 낮은 자존감을 가진 리더는 부자연스럽고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여서라도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무리수를 둔다. 자신의 의견과 반대가 되는 상황이면 목소리를 지나치게 높이며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보이고 싶은 마음에 결정하는 일에 신중하다. 신중하다 못해 결정 장애적인 증상을 보인다. 그러면서 구성원들이 하는 피드백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며 의견을 무시하고 하찮게 여긴다. 사안 자체로 평가하지 못하고 자신의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는 의견에는 일단 부정적인 점부터 찾으려 하며 급기야 피드백 자체가 잘못되었다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이런 차이가 조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라. 느껴지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많이 공감이 갔던 구절인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어떤 리더의 모습을 갖추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걸 정리하자면 자존감이 높은 리더는 실수를 쉽게 인정하고 수정한다. 아무리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도 시안 자체로만 평가를 하고 그들은 스스로 편안하기 때문에 태도와 행동이 자연스럽다. 저는 우리 COC 그룹의 리더 사장님들이 자존감 높은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나온 이야기였고요. 너무 사실은 이제 많은 것들이 있는데, 자, 다음에 이제 좀 넘어가 볼게요. 또 이제 그렇게 쭉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요. 네, 그 다음에 리더의 가면을 벗는 용기라고 하는 이제 챕터에 나온 이야기인데, 팀원들을 왜 리더의 결정만 기다리는 허수아비를 만드는가? 조직의 피라미드에서 위층을 차지하는 많은 리더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소위 까라면 까라는 형식으로 일을 배웠다. 그러다 보니 이들 리더들은 자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리더의 결정만 기다리기가 일수다. 모두가 리더의 결정만 기다리는 상황에서는 위기가 닥쳐도 누구 하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한다.
최종의 결정권을 가진 리더만 바라보다가는 모두가 손가락만 빨며 사업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지고 만다. 대학 졸업 후 1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D사의 박 사장도 마찬가지였다. 엔지니어의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차린 회사인 D사는 현재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탄탄한 제품 서너 개를 보유하고 직원은 100여 명에 이르렀다. D사는 박 사장 본인의 아이디어와 경험을 미천으로 20년을 넘게 키워왔다. 아이디어와 경험을 미천으로 20년을 넘게 키웠대요. 그런데 박 사장은 2년 전부터 유난히 조직을 경영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았다. 박 사장이 그동안 발휘했던 리더십은 대기업에서 10년 동안 있으면서 몸에 배웠던 스타일로 시키면 시키는 대로의 일만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 회사 전체에 퍼져 있는 잘못된 리더십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 시급했다. 이렇게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는 조직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방식을 꾀하기보다는 사장의 결정만을 기다리는 상황에서 그 어떤 것도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기 일쑤이다. 수동적인 자세로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변화의 어려움을 겪었고, 처음엔 모두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였고, 어쩌다 누가 말하면 계속 그 사람만 말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래서 허상의 자신을 가두지 말고 리더의 가면을 벗어라. 어떻게 해야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그에게 지금 상황들을 직원들과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물었다. 박 사장은 한참을 곰곰이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직원들이나 다른 기업인들에게 힘들다는 내색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속내를 잘 이야기하지도 않고요. 그렇다 보니 자연스러운 모습보다는 꾸며진 모습만을 자꾸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리더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되나 봅니다. 본연의 모습으로 리드할 때 직원들도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허상에 갇힌 채 솔직하지 못한 태도를 보이며 위상을 얻으려 했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자신이 아닌 채 사람들을 대하면 태도와 말투는 자연스럽게 부자연스러워진다.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리더의 가면을 벗을 필요가 있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오가는 조직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 리더가 가면을 벗어던지자 뒤바뀐 조직의 분위기는 실제로 놀라웠다. 서로 논의하는 것을 어색해하던 그들이 3, 3, 5 짝을 지어서 회의하기 시작했고 자기 의견을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높아지고 그중에 용기 있는 직원은 어느 정도 회의를 한 후에 박 사장에게 참석해서 조언을 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재미있는 것은 수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적극성을 띤 직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들이 이 하나의 바뀐 분위기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모습은 실제로 놀라웠다. 리더가 먼저 가면을 벗어버리자 조직원들도 수동적인 가면을 벗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구절에서도 제가 느낀 게 굉장히 많았고요. 건강한 조직 문화는 직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올바른 방향과 힘을 실어주게 된다. 하나로 뭉치게 하고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화는 조직원들이 가면을 벗고 진솔하고 정중하게 서로를 대할 때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리더가 가면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도 조직의 분위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또 이 책에서도 제가 배웠고요. 다음 네 번째 챕터에는 리더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서 나옵니다. 영향력이 없다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수없이 많다. 그 중에서도 나는 미국의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의 리더십을 영향력 측면에서 바라본 정의에 가장 공감한다. 존 맥스웰은 단언했다. 영향력이 없다면 절대 리더가 될 수 없다. 리더는 어떤 형태로든 주위에 영향을 끼치게 마련이다. 그런데 조직 내에서 자신이 어떤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내가 말하고 싶은 영향력은 리더의 한마디를 조직 구성원들이 저자세가 되어 받아들이거나 리더가 큰 소리로 조직을 좌지우지하는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리더의 영향력은 안개처럼 조직에 스며든다. 여러 기업체들을 다니다 보니 꽤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다. 리더와 비서가 놀랍도록 닮은 꼴이라는 것이다. D사 김상무는 자신의 전문성에 대해서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는 약하다. 솔직한 성격이 장점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여과 없이 표현해서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그래서 김상무를 만나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대부분 굳어 있다. 흥미로운 것은 비서 역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직속 상사인 김상무를 위한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심지어는 협력부서나 외부기관에 대해서도 무례할 정도로 고자세를 취하곤 한다. 이렇게 리더와 함께 다니는 비서조차도 모습은 굉장히 닮아 있다. 뛰어난 리더란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 이 구절을 보면서도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이고 나의 팀원들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그런 구절이었고요. 그리고 요건 5번째 챕터인데 자신만의 리더십 유형을 개발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신만의 리더십 유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이렇게 좀 저 자신을 되돌아보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자기 성향에 맞는 리더십 스타일을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 코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을 흉내내는 리더십은 금방 바닥을 드러낸다. 질문에 대한 답을 토대로 문 팀장에게 몇 가지 조언을 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강점과 색깔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그에 맞서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므로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문 팀장님, 당신에게는 당신의 색깔이 있고 유 부장에게는 또 그만의 색깔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진 당신만의 강점, 예를 들면 논리적으로 남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그것을 제쳐두고 감성적인 스타일의 리더십을 따라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의 옷을 입고 있는 것이 왠지 어색하고 불편하지 않을까요? 자신의 강점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색깔로 주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자신만의 리더십이 아닐까요? 문 팀장은 특유의 차분함과 논리 정연함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문 팀장만이 가진 고유의 색깔이었다. 간 리더가 된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역할 모델로 삼는 사람의 강점을 자신도 똑같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자신이 가진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리더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리더십 원칙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가장 빠른 지름길은 자신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자기만의 리더십 유형을 개발하여 발휘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무지나 약점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또 인정에 대한 이야기를 또 배웠고요. 또 이 6번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위기일 때 책임지는 리더가 되라.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큰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모든 일이 잘 진행되고 있을 때는 제법 훌륭한 리더처럼 보이던 사람들도 위기 상황에 대처하면 품위는 온데간데 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에 급급하여 본색을 드러내곤 한다.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날 궁리부터 하니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까지도 한다. 부정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면 몸부터 사리는 리더들이 얼마나 많은가. 결정을 미루며 우왕좌왕하기도 하고 신경질을 내기도 하고 자신의 체면을 우선시한 나머지 완고해지기도 한다. 그야말로 각양각색의 다양한 반응이 나타난다. 누구에게나 상황에 따른 이유와 변명거리는 있는 법이다. 그리고 제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라도 자기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자기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책임을 떠맡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보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따른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리더의 자격을 부여한다. 리더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인정으로 만들어진다.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를 보면 진정한 리더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 화려하고 품위 있어 보이는 포장지로 스스로 아무리 감싸려고 해도 위기 상황 앞에서는 민낯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당신들은 위기에 부끄럽지 않은 리더가 될 자신이 있는가?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가? 요즘처럼
사회적으로 변화가 극심하고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면 내면에는 불안감이 쌓이게 마련이다. 이럴 때일수록 조직은 스스로 책임을 떠맡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책임을 질 줄 아는 리더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다. 하지만 책임을 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 먼저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 주변을 둘러보라.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은 심신이 건강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기쁨은 물론이요, 불안함 또한 애써 감추지 않는다. 자신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리더는 고민과 걱정거리가 내면에 쌓이지 않고 겉으로 분출을 하니 속으로 곪지 않는다. 막힘이 없이 흘러내리는 신선한 시냇물처럼 태도와 말투가 자연스러우니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도 평소의 자연스러움이 저절로 드러난다. 피터 드러커는 리더십의 본질은 리더가 가진 자질이 아니라 일과 책임에서 나온다고 했다. 리더의 자리에 앉고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리더라 말할 수 없다. 당신들은 훌륭한 리더처럼 보일 것인가,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인가? 자신의 역할을 책임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리더는 행동부터 다르다. 조직의 사명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것을 명확하게 한다. 그리고 조직에서 할 일들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사명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제시한다. 책임질 줄 아는 리더는 자기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부하 직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최종 책임을 짓는 자로서 직원들의 성공을 곧 자신들의 성공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훌륭한 리더처럼 보일 것인가,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인가, 건강한 뚝심으로 위기 상황에서도 책임질 줄 아는 아름다운 리더가 되기를 바란다. 훌륭한 리더는 조직원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마음에 공명이 일어나도록 한다. 이런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 이 책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을 다스렸던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다음 장에 조직 구성원의 마음을 읽는 법. 논리력만으로는 팀을 움직일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파트너들의 마음을 얻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서로 상호 인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시너지를 낼 수가 없다. 위의 상황을 예로 어떤 방법이 옳은지 아무리 훌륭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어도 그 자체로는 성과가 나지 않는다. 조직 구성원들이 각자의 능력만 앞세워서는 시너지의 효과를 낼 수가 없고 서로 협력하고 신뢰할 때 각자가 가진 능력이 배가 되는 시너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네, 불이 막 꺼졌어요. 네. 그래서 이 조직 구성원을 믿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직원을 믿는 리더와 직원을 불안해하는 리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람을 믿어주는 것이 얼마나 큰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말로는 직원들을 위하고 기회를 준다고 했지만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은 그대로 직원들에게 전달이 된다. 그래서 직원들에게는 기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성과도 당연히 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원하지 않는 경영자가 어디 있을까? 애써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리더, 진심으로 직원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리더, 틈만 나면 직원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 이런 리더만이 행복한 성과를 낼 수 있다. 로켓에는 백미러가 없다. 힘차게 달리는 기차 앞에는 장애물도 사라지는 법이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에 대한 신뢰를 기대라는 이름의 기차에 실어서 힘껏 달리는 경영자가 되기를 기대한다. 당신은 불안함을 전달하는 리더는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래서 이런 리더가 또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참 집에서 보면서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조직이 뭉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너무 좋은 말들이 많아서 읽어드릴 게 너무 많은데 또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왜 작은 조직이 더 똘똘 뭉치지 못할까?
기업체 코칭을 의뢰하는 회사 중에는 규모가 큰 회사도 많지만 직원이 20-3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들도 많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리 많지 않은 적당한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직원들 사이에 신뢰관계가 구축된 회사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서로 무시하는 언행을 하거나 잘못을 상대 부서 탓으로 돌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러니 생산성은 저하되고 회사에는 적자에 허덕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특히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사람이 귀한 만큼 사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나름대로 잘해주려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아왔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직원들은 그런 배려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CEO들이 많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 리더만 만족하는 일을 추진하는가? 경영 코칭을 갔던 D사에서 있었던 일이다. 회사 대표는 직원들의 자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지식경영 세미나에 참석시켰다. 대표는 큰 마음을 먹고 경비 수백만 원을 썼다. 크지도 않은 회사에서 팀장 교육비로 큰 돈을 썼으니 당연히 대표의 기대는 클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막상 세미나에 다녀온 팀장들의 반응은 너무 달랐다. 우리에게 필요한 교육이 아니었습니다. 괜히 돈 낭비, 시간 낭비한 것 같아요. 사장님은 본인이 좋으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시키시는데 실무를 하는 우리가 얻은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실무자들에게는 각자 담당 파트에서 응용할 수 있는 직무 교육이 더 효과적이죠. 일을 진행하기 전에 직원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큰 일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나는 이미 경험했고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이니 진행하면 된다는 식은 위험하다. 특히 그 일로 직원들이 바뀌거나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더욱이 그렇다. 그래서 이것에서도 제가 느끼면서 회의를 좀 많이 해야겠다. 우리 파트너들, 우리 COC그룹의 운영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좀 더 많이 귀 기울여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많이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과 네트워크는 굉장히 저는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큰 챕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성장하는 팀의 조건이라는 제목입니다. 리더의 기분으로 성과를 좌우하지 마라. 리더는 조직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참여도에 대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를 손에 쥐고 있다. 이는 마치 영화 감독이 되는 것과도 같다. 감독이 처음에 할 일은 배우자들과 작품이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미국의 영화 감독 윌리엄 프리드킨의 말이다. 리더의 긍정적인 분위기 형성은 조직의 혈액순환을 잘 시키는 것과 같다. 리더가 좋은 기분을 갖고 일할수록 구성원들이 훨씬 더 낙관적이 되고 활기차며 열정적으로 일하고 성과가 좋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다. 스타벅스의 경우 리더가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큰 가치를 두고 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직원들을 즐겁게 하고 그 영향으로 고객이 재방문하는 비중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이로 인해 실제 치료를 받은 이들도 많다. 신뢰를 받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분만으로 성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적극적인 조직이 될 것인가, 소극적인 조직이 될 것인가는 리더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 그래서 나의 기분이 정말 태도가 되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요. 이제 많이 남았는데 다는 못 읽어드릴 것 같고요. 이제 몇 개만 좀 더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름을 명심하라. 지식과 지혜는 엄연히 다르다. 삶의 경험을 통해 얻은 연륜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 20년 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겪고 회사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상황을 통해 체득한 지혜는 단순히 지식만으로 알 수 없다.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는 잘 내지만 실행력은 약하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실행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때 연륜 있고 노련한 상사가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며 방향 설정에 도움을 주었더라면 아이디어가 수월하게 구체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상사는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아무리 좋은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상사가 일방적으로 하라 라고 명령을 하면 절대로 좋은 성과를 낼 수가 없다. 관계 설정을 잘 하지 못하는 중간 관리자급 리더들은 이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한다. 본인이 명확한 답을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자신과 생각이 다를 경우 어떻게든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후배 직원이 실행하도록 고압적이 될 확률이 높다. 자신이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답을 내려고 하다 보면 후배 직원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주장까지도 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신뢰는 깨진다. 물론 좋은 관계도 맺지 못한다. 리더의 피드백이란 바르게 피드백하는 방법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리더의 결정은 최종 진행 방법에 있어서 서로 편안하게 합의하여 도출하는 것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서로 신뢰가 생기고 리더는 답을 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내도록 이끄는 사람이 되어야 조직은 원만하게 굴러갈 수 있다. 이 말도 굉장히 공감했던 말이에요. 저는 사실 습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파트너들이 뭔가를 어려워하고 있으면 제가 가서 뭔가를 해줘야 이렇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이제 전사에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물고기를 잡아서 주는 게 아니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리더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저한테 좀 실수이지 않았나. 그래서 리더는 답을 내주는 사람이 아니라 답을 내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에서 제가 좀 놓쳤던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협력은 성공을 위한 담보다. 팀 협력을 중시하지 않는 기업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팀워크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던 구절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이제 뒤에는 개인에서 이제 좀 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쯤이에요. 한 사람의 스타를 만들지 말고 모두가 빛나게 하라. 이것도 굉장히 공감했던 말인 것 같아요. 저는 리브퓨어를 통해서 만들고 싶은 게 한 사람의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정말 이 안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사장님들이 다 빛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모두가 정말 평등한 조건에서 함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가고 싶은 길이고요. 여기에 이제 리더와 보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여기는 되게 원만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메가더 장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스는 가라고 말하지만 리더는 가자고 말한다. 이런 사람이 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가라, 가서 해와라, 해라 이게 아니라 함께 가자, 함께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메가더 장군한테서 배웠던 이제 이런 명언이고요. 네, 마지막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에리 프롬은 사랑이란 태도이며 인격에 대한 지향이라고 말했다. 나는 칭찬은 태도이며 인격에 대한 지향이다라고 말하고 싶다. 즉, 이 사장의 경우에는 장과장에게 격하게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고 칭찬이다. 완전한 칭찬이란 잘한 것에 대한 칭찬하는 것과 더불어 부족한 면에 대해서도 솔직한 피드백을 통하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칭찬은 곧 태도이며 인격에 대한 지향이다. 서로 협력하고 칭찬하는 관계 속에 있어서 멋진 기업과 조직 문화가 형성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글로 이제 이 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 뒤에도 이제 좋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읽어드렸고요. 리더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알게 모르게 안개처럼 조직에 스며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의 회사를 내려놓으면서 과연 나는 또다시 도전이라는 걸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이걸 보면서 내가 놓쳤던 부분, 내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 내가 팀과 조직을 만든다라고 하면 나는 과연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던 그런 책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도 사실은 제가 팀에서
문제나 또는 뭐 트러블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일어날 때 저는 이 책에 대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내가 놓치는 부분이 무엇일까? 좀 더 나은 조직 문화, 멋진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것들이 좀 변화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이 책에서 저는 답을 굉장히 많이 찾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있는 기업인처럼 되고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책이 우리 사장님들이 앞으로 훗날 큰 리더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사장님들도 이런 마인드로 작은 팀들을 조금씩 경영을 해나가다 보면 훗날 이렇게 큰 기업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조직의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책을 좀 읽어드리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혜진이 추천하는 리더의 마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고 최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스포너님. 감사합니다, 수고님. 스포너님의 마음이 감사합니다. 느껴졌어요. 수고 많으셨어요. 스포너님의 리더십이. 네, 아니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너무 많이 됐어요. 반성도 네. 많이 하고 너무너무 그랬는데 우리 저는 어, 엄마랑 안 저희 짠다고? 4분 정도만 후기를 좀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사회자님의 권한으로 사회자님께서 많이 명하시면 하지 될 것 같아요. 말고 한 4분 네. 정도만 들어보고 또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할게요. 누가 어떤 목소리를 또 자 보자. 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일단 첫 번째는 남예진 사장님. 남예진 사장님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자, 그러면 자, 오한샘 사장님. 네, 제가 네, 운전 마이크 중이라 켜져 있어서. 할게요. 제가 이 네. 책을 읽어서 예전에 그 기사 하나가 생각나서 들으면서 캡처를 해놨어요. 운전하고 이거 캡처하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이게 그 동안 김재철 회장님의 은퇴식에서 났던 이제 그 발언 중에 하나인데요. 태풍이 오면 선원은 파도가 아니라 선장을 본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분은 23살에 무급 항해사부터 시작해서 선장, 그 다음에 기업인으로 크셨던 분인데 이분이 태풍이 오면 선원은 선장을 본다 하시면서 김 회장의 리더십도 바다에서 탄생됐다. 수십 명의 선원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에 20대부터 짊어졌다. 폭풍이 몰아칠 때 선장의 표정에서 자신감과 담담함이 보이면 선장의 지시를 잠시만요. 잘 따라가지만 선장이 불안해하면 동료는 더 커진다. 그가 생각하는 리더의 최고 덕목은 희생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희생하는 사람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며칠 전 그는 아들들을 불러 은퇴하겠다고 말한 뒤 다시 한번 당부했다. 겸손해라, 공부해라, 그리고 희생해야 한다. 그걸 할 수 있다면 사업을 하고 할 수 없다면 편안하게 사는 길을 택하라. 이거를 제가 전사를 하면서 이제 그 좀 약간 슬럼프일 때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서 우연히 읽게 된 글귀인데 너무너무 제 마음에 와닿아가지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스폰서님 책 읽어주면서 이게 갑자기 탁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책, 제가 운전 중이라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책 오늘 들으면서 운전을 했는데 혼자 감명 깊게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폰서님. 네. 다음 오한샘 사람 사장님. 지목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요. 제가 지목할 겁니다. 네, 그러면 저 이제 마이크 관계상 끄겠습니다. 제가 3분 더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한샘 사장님 다시 독서 미팅이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네, 아무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자, 우리 들어보실 분은요, 그 홍성혜 사장님, 네, 그 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홍성희 사장님. 자, 왠지 안 되시는 것 같죠? 그쵸? 자, 그러면 다음 분은 우리 미국에 계신 써니 사장님. 와,
자, 미국에 계신 선임사님도 지금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쯤 되면 또 안전한 우리 은하령 사장님의 또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전한 리뷰어 은하령입니다. 오늘 스포너님 책 읽어주시는 거 되게 경청하면서 들었었는데요. 저는 제일 처음에 딱 시작할 때 포문을 열었던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리더라 할 수 있는가,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스포너님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 롤모델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일거수일투족을 배워가는 중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스포너님 보면서 시간이 정말 한정적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직에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뭐 어떻게 약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라고 얘기를 하진 않고 같이 가자고 얘기하는 그런 리더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베이스는 바로 관심과 정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사랑이란 태도이며 인격에 대한 지향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 내가 올바른 사랑,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이제 바람직한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도 아기를 낳고 키우면서 느끼는 게 제가 제 스스로한테 이제 부끄러운 일은 결코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게 바로 자존감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은 리더가 되어야지만이 조직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또 약간 조직원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코칭을 해주는 게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저는 스포너님이 저한테 말에 힘을 좀 실는 연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저도 평소에 생각하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이제 책도 읽게 되고 스피치에 관련된 공부도 하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얼마나 애정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코칭을 해주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고, 저 역시도 제 파트너들한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코칭을 해줄 수 있는 멋진 리더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멋진 책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포너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은하령 사장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안전한 은하령 교수님, 은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자, 다음은 우리 호주에 계신 지금 이성희 사장님. 어, 써니 사장님 마이크 켜셨습니다. 네, 써니 사장님 해주시죠. 네, 아니 이상희 스폰서님 먼저 그 듣고서 해도 다음에 될까요? 듣도록 하고요. 써니 사장님부터. 그래요? 네. 네. 아니 정말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그 리더의 마음, 자세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정말 마음에 다 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많은 직장도 가져봤고 사람들과의 많은 경험도 했는데 가장 느끼는 저의 리더의 마음은 솔수수번하는, 그러니까 행동으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보여주고 작은 것도 그러니까 작은 것도 손수 이렇게 실천하는 그러한 것이 리더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리더가 저의 옛날에 제가 알았던 일본의 한 회장이 손수 그 회사에 일찍 나가서 직원의 그거 토일렛 그 변기를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기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 회장한테 어떻게 회장이 그 직원들이 쓰는 그 변기를 손수 청소를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분은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그 직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손수 그것을 청소했대요. 그 뒤부터는 직원들은 더 일찍 일어나서 자기 책상을 깨끗하게 했고 그 리더의 본보기를 행동을 보면서 책상을 더 깨끗이 해서 나중에는 그 회사가 더
앞으로 더 잘 됐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저기 조혜진 스판서님이 보여준 그 리더의 마음, 그게 그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감사하게 들었고요. 저 자신도 언젠가는 리더가 되겠고 또 그랬을 때 정말 그런 마음 자세로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정말 오늘 아침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희 사장님 아침 저희는 밤 10시입니다. 근데 미국은 아마 아침이겠죠. 네, 아침 일찍 또 이렇게 또 후기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진심이 느껴지셨어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아까 네, 제가 호명했던 우리 이성희 사장님, 네, 바로 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시죠? 네. 제가 이거 책 읽어주는 중코라면서 마이크는 처음 킨 것 같아요. 어, 여기 호주에 있는 이성이고요. 여기는 시간이 12시예요, 스폰서님. 이렇게 각기 다른 그렇군요. 시간에 좋은 네. 책 내용을 나누면서 저희가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이 정말 중요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저희 팀의 리더는 지금 JJ 스폰서님 한국에 계시지만 저희가 지금 몇 개월 동안 긴 시간을 저희 스폰서님 없이 저희 해옥 스폰서님이랑 제가 또 같이 저희 팀원 시드니 팀의 구심점이 돼서 같이 저희 팀원들이랑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셀프 리더가 돼야 된다는 걸 많이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혜진 스폰서님이 오늘 이 책을 읽어주시면서 저는 이제 제일 많이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가 이 점을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살면서 리더가 되면 착각을 하는 게 훌륭한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읽어주신 부분에서 훌륭한 리더처럼 보일 것인가 진정한 리더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스폰서님이 읽어주신 면에서 리더가 자존감이 없으면 자존감이 있어야 된다는 그 부분을 읽어주셨는데 저희도 일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저희 스스로가 자존감이 없이 일을 하다 보면 저희 팀원 사장님들한테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전달하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책 내용 중에 저는 제일 마음에 와닿던 게 사람 중심의 기업이 미래를 책임진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열린 대화를 나누고 또한 팀원들 간에 아니면 직원들끼리 기다려주고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항상 일하는 이 부분이 제가 제일 마음에 와닿고요. 이렇게 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아직도 너무 부족한 점이 많아서 못하는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추구하기는 정말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됐으면 하는 거를 그런 리더가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뷰표에 와서 참 좋았던 게 정말 저희들한테 본을 보여주시는 스폰서님들이 있어서 저는 그 점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책 내용에도 나왔지만 리더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중심이 돼서 무슨 일을 정해서 그 안에 있는 팀원들은 허수아비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어떤 의견들을 이끌어 나갈 때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이 분위기가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시드니 팀은 정말 모든 팀원들이 한 명 한 명 정말 열심히 다 같이 단합해서 같이 마음을 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저희 COC 그룹 안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책 읽어주신 우리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네, 이성희 사장님. 와, 진짜
네, 너무 잘 들었습니다. 자주 스피치 이 후기를 좀 시켜드릴게요, 이성희 사장님. 네, 너무 좋고. 네, 처음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시간 관계상 딱 한 명만 더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분 누구냐면 제가 듣고 싶은 분은 김화란 사장님 요즘 엄청 열정 가득이신데 한번 스피치 가능하신가요? 저요? 네. 당황스러워. 마지막입니다. 열심히 듣고만 있다가 빨래기 끼고 있었는데. 네, 준비한 스피치 말이 없네. 부탁드립니다. 제가 듣고 가장 느낀 거는 책임감 있는 리더라는 말에 되게 감동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조혜진 스폰서님 보면서 리더는 저런 모습이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끔 자주 했었거든요. 떨려. 죄송합니다. 이런 기회가 자주 있어야 되는데 말을 자주 안 하니까 너무 떨려.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저도 저런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한 번씩 가져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그런 마음을 갖는 리더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인상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화란 사장님도 후기 많이 시켜드릴게요. 참여 못해요. 자, 그러면 해야지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저희 마지막 이제 후기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또 우리 예진 스포너님과 구호를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인이 스스로 리더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그 사람 리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리더는 행동에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리더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본인이 나는 리더야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리더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이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항상 말씀하셨던 것처럼 리더란 어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닌 좀 앞에서 끌어줄 수 있는, 그리고 함께 하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리더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참 좋은 게 스폰서라고 해서 다 리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전사에서 3년 정도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스폰서들이 많았지만 저는 진짜 리더라고 생각하는 스폰서가 저는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리우피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평생 복제하고 배워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너무나 멋지고 그렇게 제가 너무 존경한 스폰서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 스폰서님들 다 정말 저는 리더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 점이 되게 감사하고, 거기에 더해져서 우리 회장님 또한도 저는 정말 전 세계에 몇 없는 큰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런 분이 회장인 그런 회사에 저희는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에 되게 자부심을 갖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 이제 조혜진 스포너님 들어오셨죠? 튕겨서 들어오셨죠? 네. 같이 마무리하면서 스포너님 마무리 이제 구호 외쳐주시면서 마무리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들 이렇게 후기 제가 다는 못 들었지만 튕겨지는 바람에 다는 못 들었지만
우리 사장님들한테 조금이나마 어떤 리더가 앞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조금은 그려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도 다시 한번 이제 이 책을 오랜만에 꺼내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또 부족한 부분 없었나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그룹 속에 있는 우리 사장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어쩜 그렇게 한결같이 다 마음이 비단결같이 고운지 늘 이렇게 보면 우리 그룹 사장님들은 항상 내 잘못에 대해서 늘 인정하고 부족하다고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시고 그런 모습들 그리고 항상 서로를 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룹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나도 언제나 파트너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사장님들 때문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만 평생 갈 수 있다면 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크게는 팀 안에서 이렇게 팀원으로서 함께 하지만 또 개개인의 실력 또한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정말 프로 네트워커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제 작은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21일, 22일에 이제 진행이 되는 우리 IBO 스쿨 1기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건 정말 조사원 스폰서님께서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27년간의 온갖 노하우를 쏟아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거의 조상원 스폰서님의 풀강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스폰서님의 생각을 굉장히 담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이 그 시간만큼은 꼭 시간 내셔가지고 참석하셨으면 좋겠고요. 돈 주고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제주도 도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간 프로모션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사업을 잘하냐면요. 흥분 상태여야 돼. 프로모션 기간에는요. 동시 흥분을 해야 돼. 아시겠죠? 그래야지만 달성할 수 있어요. 늘 방방 떠 있는 상태로 전달하셔야 되고 자꾸 뭐 맨날 약속 이런 거 잡지 마시고요, 사장님. 지금은 야, 2명 하면 제주도 갈 수 있는데 너 살 빼고 제주도 갈래? 이런 흥분의 상태로 막 전화하셔야 돼요, 사장님. 그래서 전화로 무조건 클로징 하셔야 되고요. 야, 그 전화를 끊어버려요. 야, 너 2명 소개하면 제주도 공짜로 갈 수 있는데 2명 소개할 수 있을 때 난 전화해. 이렇게 끊고 이렇게 계속 하셔야 돼요. 잠자고 있는 파트너를 다 깨우셔야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리더의 마인드를 가질 때는 우리가 이렇게 정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독서를 했지만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내일은 다시 흥분 상태로 돌아가셔가지고 제주도에 최대한 많은 인원 데려가실 수 있도록 방방 뜨는 모습으로 클로징을 하셔야 우리 사장님들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는 카멜레온 같아야 된다는 거 아시죠? 언제든지 이렇게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논의하고 회의를 할 때는 정말 카리스마 있고 절제된 모습을 가져야 되지만 또 현장에서 파트너들을 만났을 때는 누구보다 즐겁게 해피하게 밝은 모습으로 할 수 있다라는 긍정의 힘을 전달해주는 그런 카멜레온의 리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과 저는 맨날 여행 다니는 게 진짜 꿈이에요. 저는 우리 사장님들과 정말 전국, 전 세계 일주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고요. 저는 여행 프로모션이 나오면 전 목숨 걸고 달성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네트워크를 하면서 전 여행 프로모션을 한 개도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 정도의 마음은 가지셔야 여행 프로모션은 파트너 때문에 내가 달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내가 달성하면 파트너는 저절로 달성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도 뒤도 스폰서도 파트너도 보지 말고 나의 할당, 나의 몫만 해낸다면 팀도 스폰서도 다 달성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일단은 무조건 여행은 내가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시고요. 오늘부터 빠르게 계획 세우셔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넉넉고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무조건 나는 스폰서들 가는 여행에 반드시 동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또 다지는 그런 리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더가 솔선수범해서 여행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한 저는 책임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 하나하나의 책임감 속에 우리 사장님들의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호는 무조건 간다 하면 제주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켰습니다. 자, 마이크 켜셨나요? 네. 제가 무조건 간다 하면 제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조건 간다. 제주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제주도에서 만나요. 이미 제주도 와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 와 있습니다.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 어디 있습니까? 제가 준비합니다. 뭐야, 무슨 소리야? 좋겠다. 이거 무조건 가야 돼요.
12월 달까지 제주도에 아니, 제주도 가 있대요. 최정민 사장님. 12월 달까지 제주도에 있을 겁니다. 네. 파이팅! 우리 사람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 굿나잇. 네, 저도 이제 집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조심하세요. 운전하세요. 저는 다 왔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뿅. 뿅. 사랑해요. 우리 소연이 하트. 바이바이. 소연이 빠이빠이. 이모 빠이빠이. 번선님 빠이빠이. 소연이 바이바이. 잘자 소연이. 뿅. 마무리하겠습니다.